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사람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대구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하는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대출된 사람도서관 박병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사람도서관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사람 책입니다.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내 인생 막 소설 몇 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겁니다. 제 삶의 이야기,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또는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렇게 사람 책을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즉 타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사람책으로 섰는데 어떤 이야기,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을 것 같습니까? 사람 봐서, 목소리 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 같은지 한번 맞춰주시면. 이미 정답을 알고 얘기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그림책에 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에 대한 인식을 다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책을 영아들, 유아들,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땡! 틀렸습니다. 그림책의 독자는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그런 독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책은 너무 내용도 쉽고 너무 간략하니까 굉장히 만만한 책으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살아왔던 이 그림책의 이야기를, 그림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림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림책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도 어떤 학교에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진로 지도에 관련하는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림책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책 작가를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혹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봐라 하니까 27명 중에서 12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만큼 그림책에 대한 어떤 가치는 너무나 크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섰는 이유는 그림책을 직접 한번 맛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그림책을 읽어야지 가장 이 시기에 가장 좋은 책일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 결과 너무나 좋은 책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이따 읽어드릴 책인데,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아름다운 미모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저의 미모는 보이셔서 다행이죠.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미모를 제가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다, 그죠? 근데 이 마스크를 우리가 끼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작가는 2010년도에 이미 이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내었어요. 우리가 그림책을 접하지 않다 보니까 이분이 외쳤던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상황에 이제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림책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글만 읽으면 그 메시지를 다 찾지 못해요. 그런데 그림책이니까 그림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림을 본다 하죠. 그림 보는 거 아니고요. 그림을 읽어야 됩니다. 그림을 읽었을 때 보이는 이야기, 그림을 읽었을 때 보이는 그 상상의 세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이 이야기와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면서 그림책 읽는 방법에 대한 것도 잠깐 제가 시연을 하면서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양철 곰이라는 책입니다. 양철, 다 어떤 소재인지 아시죠? 우리의 지금 현재의 마음입니다. 양철같이 차갑고 딱딱하고 그런 현재 이 상황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도시예요. 이 도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현재 도시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사람이 다 떠납니다. 지구는 더 이상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 책은 2010년도에 나는 책이고요. 국제아동도서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에서 선정되었던 책이기도 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이때 이분이 오늘날 이 상황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이 딱딱한 양철곰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시를 사람은 다 어디 가고 이 양철곰이 지키고 있는가 볼까요? 책은 사실은 판형도 읽어야 돼요. 이걸 판형이라 합니다. 그리고 표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책 읽을 때 오늘 양철곰 읽을게 하고 본 텍스트로 바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거는 잘못 읽기법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상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지만 표지, 면지, 또 속표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속표지에 가보니까 양철곰 글자 안에는 양 동그라미 안에는 사과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철 이렇게 리얼 밑에는 열차가 하나 달려있고 앞에는 사슴처럼 글자가 잘 보이나요? 사슴처럼 뭔가를 끌고 가고 있어요. 곰 밑에 미음은 우리 포크레인에 이게 뜨는 이거를 이름이 있지 싶은데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니까 제가 바로 이름을 하나 정할게요. 뜨는 삽이라 그래서 뜻삽이라 합시다. 자, 이름이 있는데 자, 이 뜻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풀어내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만 보면 자, 사과가 세상을 바꾼답니다. 인정하십니까? 사과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과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인류의 시작도 사과 아닙니까? 인류가 시작했을 때 에덴의 동산에서 사과로 그저 시작이 되었죠. 또 어떤 사가 있습니까? 만류 인력, 뉴턴의 만류 인력은 물리학으로 세상을 또 이렇게 새롭게 바꿨잖아요. 또 어떤 사가 있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은 하루를 살아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죠. 이쯤 얘기하면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요, 선생님 백설공주 사과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백설공주 사과는 뭘 변하게 했을까요? 백설공주가 만약에 독사가 한 입을 안 깨물었으면 누구랑 결혼했게요? 백설공주 동화를 안 읽으셨구나. 누구랑 만약에 독사가 안 물었으면 누구랑 결혼했게요? 7번째 난쟁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난쟁이랑 결혼해가 후대 집안이 난쟁이 집안이 되었을 겁니다. 독사가 한 입을 깨무는 순간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왕자님을 만났고 자기가 신분 유지를 하게 되었죠. 그렇죠? 백설공주도 변하게 한 것이 사과입니다. 이 사과가 세상을 변하게 하는 힘이 있대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세상을 변하게 하는 사과 있잖아요. 뭘까요? 애플. 스티븐 잡스의 애플이 IT로 세상을 변하게 하죠. 그래서 사과는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가 나오려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곳은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삭막하게 짝이 없고 유일하게 초록섬 하나 딱 있습니다. 요 초록섬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만은 안 돼, 여기만은 안 돼라고 버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양철곰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지켜야 되는 것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없는 양철곰이 이 초록, 우리가 이 나무가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초록이 없다면, 체력이 생명체가 없다면 사람은 살아가기 힘들 거죠. 그런데 이 초록섬 하나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버티고 있는 양철곰 앞에 많은 새들과 다람쥐들이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도토리랑 이런 것들을 양철곰 몸 안에다가 막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크레인이 양철곰을 비키라 합니다. 이 지구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결정한다. 너는 비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이 지금 초록 산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철곰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어요. 너 비키지 않으면 이 절단기로 너를 절단낼 거다. 비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양철곰 아웃 하면서 비키라고 합니다. 양철곰은 버티지 못했고요, 그 초록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초록섬을 밀어내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아주 고급 아파트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늘은
그야말로 그 오염이 잔뜩 된 하늘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만 길 가다 쓰러지기도 하고 마스크 껴도 그야말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사는 새로운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황금별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태극기가 있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자, 그리고 이 황금별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주하는데 아무나 이 황금별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야말로 재력이 한 상위 3% 정도에 되는 사람이 이 황금별에 많은 경배를 들여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가난한 집의 아이는 이 저금통을 뜯어서라도 황금별에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황금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열차 안에는 아주 인테리어한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열차 위를 올라타면서 가려고 동행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열차 밖에 타고 있는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이 황금 열차를 타고 황금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무원들이 내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황금 열차는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직으로 올라가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우주공항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우주공항에 열차 한 대가 남아있다는 희망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이곳을 나오는데 우리 동네를 멀리서 내다보니까 우리 동네에 양철곰이 아까 전에 포크레인 그 뜨삽 있죠? 그걸로 자기 몸에 물을 자꾸 붓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왜? 양철곰이 왜 자기 몸에다 물을 붓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살기 싫다고 살지 못한다고 다 떠나는 이 동네를 이 양철곰은 왜 남아서 자기 몸에 물을 붓고 있을까요? 자, 얼만큼 오랫동안 물을 부었냐 하면은 시간이 낮에서 저녁 달이 뜰 때까지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눈이 올 때까지 이렇게 양철곰은 자기 몸에다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지구를 지키고 있는 양철곰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떠나지 못하고 돌아온 가난한 집의 어떤 아이는 이 상상을 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황금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양철곰에다가 우주공항에 남아있는 한 대의 열차를 달고 간다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죠. 양철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철곰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붕 위에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철곰아, 네가 우리를 열차를 달아서 네가 황금별로 가주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우리랑 함께 이 열차를 달아서 황금별로 가자. 네가 황금별로 가서 황금 사과를 먹게 되면 너도 황금곰이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하죠. 우리 함께 같이 가자 라고 했습니다. 양철곰이 예스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갔을까요? 아니면 안 갔을까요? 양철곰이 지구를 지켜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철곰은 자기 몸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어서 다 부서 내려집니다. 그런데도 양철곰은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지켜내려고 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양철곰은 자기가 이런 책임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떠나는 반면에 양철곰은 오히려 이 지구를 지켜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양철곰은 키가 크니까 저 우주공항에 보니까 여기 작은 열차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철곰은 이 아이가 말함과 동시에 등을 획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양철곰이 자기 가슴을 팍 칩니다. 그러면 계속 물을 부었기 때문에 양철곰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치면 녹이 슬어서 우두두두두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양철곰은 이렇게 몸에다 물을 붓고 있고 양철이 우두두 떨어지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 희망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다 부셔버리려고? 아니요, 그 양철을 고치기 위해서. 자, 망치를 가지고 와서
이 양철곰의 몸을 고쳐줍니다. 자, 그런데 고쳐주는 가운데 보니까 양철곰 안에는 이렇게 도토리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말하죠. 너의 몸이 이렇게 부서지고 있어. 너 녹슬어지고 있으니까 너의 몸이 지금 다 부서지고 너는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랑 함께 황금별로 가자고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양철곰은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더 많이 끼얹습니다. 점점점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매달려 있는 채로 양철곰 물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려가지도 못한 채 양철곰 몸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양철곰이 물을 계속 부으니까 양철이 우두두 떨어지고 또 주변에 녹슬어 있는 그물들도 우두두 쓰러지면서 이 많은 수증기를 이렇게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 매달려 있는 채로 얘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양철곰 눈 옆에 이렇게 매달려 갖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비가 왔어요. 양철곰은 그대로 비를 맞습니다. 흠뻑. 양철곰은 흠뻑 비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만큼 흘렸을까요? 비는 아침 이렇게 해가 저물 때까지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파란 새싹이 보입니다. 보입니까? 눈앞에 파란 새싹이 보입니다. 이 새싹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새싹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지금 마스크 안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죠? 예, 바로 몸속 가득히 모았던 도토리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 양철곰은 그렇게 몸에다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자, 양철곰이 다시 이 지구를, 다시 새 생명을, 초록 생명을 이어줍니다. 자, 모습 한번 보세요. 무슨 숲이 되었습니까? 양철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초록숲 하나가 지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현재 우리는 회색빛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 발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땅을 파헤치고 바다를 덮고, 그죠? 지금 우리 코로나가 오랜 중세시대 때, 고대 때 있었던 어떤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이유로 땅을 파헤치는 과정 속에서 그 바이러스도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인간이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더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책은 2010년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독서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책이 주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철곰이 이 회색빛 도시에 유일한 초록섬 하나를 겨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림책 읽을 때는 아까 그림책에 쓰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읽어야 된다 했다, 그죠? 자, 이 색깔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가 뒤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어두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죠? 비둘기가 있고 하니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그죠? 그 양철곰이 지켜놓은 지구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양철곰에게, 제가 아니라 양철곰에게. 자, 자연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를 다시 잘 지켜내야 된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철곰이, 지금 나무는 늙었지만 여기 연못에 보면은 양철곰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책은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그림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그림책은 글자 있는 것보다가 글자 없는 그림책이 더욱더 재미있고 더욱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희망을 드렸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앓고 있는 이 아픈 마음,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다른 책으로 조금 극대화해서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과 힘듦과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힐링이 되는, 정화되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바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늘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읽었을 때 어젯밤에 또 많이 울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른들에게도 영화를 보는 이상의 감동을 줍니다. 자, 무릎 딱지입니다. 이 책은요, 아주 유명한 책이니까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릎에 있는 딱지가 앉으면 또 떼고 피를 내고, 딱지가 앉으면 또 떼고 또 피를 내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딱지가 앉으면 그대로 둬야 되죠. 그래야 새살이 돋는데 이 아이는 딱지가 나면 또 떼서 피를 또 흘립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도 이 아이가 겪는 고통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거대한 그 어떤 상실, 그거를 우리는 현재 맞닥뜨려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기의 어떤 감정을 추스리고 자기의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고통을, 이 거대한 상실감을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을 조금 이 아이를 통하여서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무릎 딱지를 계속 따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들 그림책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큰 사건을 하나 가지고 들어옵니다. 첫 문장이 뭐냐 하면은, 엄마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 너무 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만큼 더 큰 어떤 상실감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있을까요? 고통 뒤에는 항상 너무나 견디기 힘든 어떤 마음이 따라간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음들을 이 아이가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은, 처음에는 엄마를 막, 엄마도 아니야, 어떻게 나를 두고 먼저 갈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어떤 빵을 좋아하는지, 내가 빵을 어떻게 먹는지 아빠한테 가르쳐 드렸어? 라고 하면서 계속 엄마한테 화를 냅니다. 돌아가신 엄마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젠 힘들어서 안아주지도 못할 거고 영영 떠나게 될 거라고 엄마가 말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쉰 다음에 돌아오면 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희미한 미소도 짓지 못할 정도의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드디어 눈을 감았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엄마 아들 아니라고. 이렇게 빨리 가버릴 거면 나를 낳지 말지, 뭐하러 낳았느냐고 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엄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도 하고 이렇게 때려서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 아이는 이렇게, 그림책에서 그림 크기,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아이가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 있죠. 이 아이가 너무나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다른 때는 다 큰 소리를 외치기 때문에 크게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는 아이가 너무 위축되어서 너무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아빠를 이 아이가 위로해 줍니다. 오히려 아빠의 힘듦을 이 아이가 위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아침밥을 먹는데 아빠가 대충 빵을 구워주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안 구워줬어요. 빵을 잼을 지그재그로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줬는데 아빠는 이렇게 대충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엄마의 부재를 이런 장면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빵 하나 먹는 데서도 엄마의 부재를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아이 옆에 보면은 차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오히려 아이가 더 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웃으면서 슬픔에 빠져있는 아빠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작 이 아이는 표를 내지 않았지만 아이의 고통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있는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엄마의 냄새가 창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니까 엄마의 따뜻한 느낌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엄마의 어떤 말들이 희석이 되어서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 어떠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자, 그런데 이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엄마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니? 아프지 않니?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면 나한테 엄마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무릎에 딱지가 앉으면 또 피를 냅니다. 딱지 떼고 또 피를 흘립니다. 그럼 엄마가 와서 아들아 괜찮니? 아프지 않니? 이 말이 꼭 엄마가 와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지 앉았던 무릎 새살이 돋아날까 봐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오십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말하죠. 네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이 엄마 할머니가 오신과 동시에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아이가 입에 통곡을 하고 옵니다. 이럴 수가, 안 돼, 열지 마. 엄마가 빠져나간단 말이야. 나는 마구 몸부림치며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늘 머물러 있어. 절대 떠나지 않아. 어디에? 요 가슴과 가슴 요 중간 부분에 움푹 들어가는 그 부분에 엄마가 그 자리에 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믿었어요. 왜?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은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기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집안에서도 계속 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숨이 턱에 닿을 때까지 뛰니까 가슴이 쿵덕쿵덕거리죠. 엄마가 와서 이렇게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리고 또 숨이 헐떡헐떡 찰 때는 두 손을 모아서 엄마랑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엄마랑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가 이렇게 해맑게 웃습니다. 이 아이의 무릎에는 어느 사이 엄마가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한 이후부터는 어느 사이 무릎에 딱지가 앉는 것도 몰랐어요. 다시 딱지는 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조금 좀 밝아졌습니다. 아빠, 나야. 나는 계단 꼭대기에서 소리쳤다. 바보같이. 아빠는 물론 그게 나란 걸 알았다. 아빠하고 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내가 그러니 아빠가 웃었다. 아빠는 나를 향해 팔을 활짝 벌렸다. 나는 아빠에게로 달려갔다. 내 심장이 아주 세게 뛰었다. 엄마가 나한테 속삭였다. 그래, 아빠한테 가서 안기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어느새 보니까 무릎 딱지가 앉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지가 저절로 떨어진 것이다. 나는 울까 말까 망설였지만 울지 않았다. 왜요? 내 마음속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릎에 다시 딱지를 떼고 피를 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무릎에 딱지를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속 들어간 곳에 손을 올려놓고 잠이 오길 기다렸다. 내 심장이 조용히 편안하게 뛰었다. 잠이 솔솔 왔다. 어느새 나는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하고 엄마의 그 사라진 엄마의 부재의 고통에 대해서 이 아이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겪은 고통만큼에 이르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양철곰이 준 초록의 어떤 생명의 힘을 생각하고, 또 이 아이가 이 자기의 처한 어떤 그 상실감을 극복해 나가는 그 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떤 힐링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림책이 정말 재밌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림책을 그냥 아이들이 보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른들, 저는 이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른들에게 생각을 바꾸고 어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책 처방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고통은 다르고 각자가 처해진 상처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적절한 책을 제가 읽어드리기도 하고 권유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의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으니까 향후에 또 이 그림책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한 번 더 보게 되시고,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림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더래 이 말만 한번 해주셔도 오늘 저에게 또 강의를 들은 어떤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시간이 아마 조금 딱 됐죠. 네네. 그래서 제가 아주 유능한 강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시간을 딱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디 가서도 시간 잘 맞추는 유명한 강사입니다. 오늘 그림책에 대해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